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번의 풍경 강원준입니다. 멜번의 풍경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계속 만들었는데 마지막 게 1년 전이에요. 그래서 1년 만에 뵀습니다. 참 오랜만인데요. 그동안 뭐 바쁘기도 했고 이제 저는 현재 멜번 호주 멜번에 살거든요. 뭐 다시 잠깐 소개해드리면 호주 멜번에 이민 온 지 한 16년 됐고요. 현재는 여기서 이제 투어 가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는 과정에서 이제 고국분들하고 계속 또 소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삶이라는 것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또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건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어르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더라도 가장 좋은 기쁨은 새로운 걸 자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투어 가이드라는 직업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매일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뭐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분들에게 젊은 감각을 배울 수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또 그분들의 또 개인적인 어떤 아주 잘 숙성된 좋은 교훈들을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직업을 이지 투어 가이드란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어 가이드 일을 이제 계속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요즘 이렇게 또 소통의 기회가 또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능력은 안 되지만 벌써 이제 14번째 멜번의 풍경이라는 타이틀로 그래서 소통의 기회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년 만에 14번째 멜번의 풍경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멜번의 풍경이라는 건 이제 멜번 소식, 호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뭔가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요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또 제 모국 이제 고국인 우리나라 전 아직 이제 시민권이 한국 시민권 갖고 있거든요. 호주에 한 16년 됐지만 국적은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표를 하고 싶었고 계속 그리고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참 점점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바꾸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 여전히 한국 시민권이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재외국민 투표를 하려고 막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부득이 안타깝게도 여기는 이제 스테이지 3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급한 일이나 자기 일이나 뭐 식료품을 사거나 아니면 병원 가거나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집 밖을 못 나가요. 그래서 미리 재국민 등록을 다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어요. 보니까 4월 1일부터 초에 있었는데 사실 3월 말부터 벌써 여기 이제 격리 거의 자가 격리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필수적인 목적 이외에는 못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락을 못 한 것 같아요. 아마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등록을 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한국은 총선이 4월 15일인데 왜 연락이 없을까 궁금해하다가 얼렁뚱땅 보니까 4월 1일부터 6일까지인가였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등록을 해놨는데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정말 투표하려고 기다려왔던 이번 투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특별히 이번 총선은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최초로 건국 이후 최초로 이제 만 18세 분들도 이번에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뜻깊은 그런 투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만 18세 투표 작년에 결정이 났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많았어요.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뭐 찬성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어떤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된 거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그럴 만한 어떤 직접
어떤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얼마 전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그 만 18세에도 선거권을 달라 투표권을 달라 하는 여학생이 그 피켓을 들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 1인 시위를 했는데 쫓겨나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한 그 정당 관계자들이 그 쫓겨나는 여학생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어느 당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뻔히 아실 거예요. 예, 참고로 지금 집권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대당 되는 분들이 그 쫓겨나는 여학생을 보면서 웃고 있는 그래서 참 이게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구나.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만 18세 분들도 이제 투표를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값진 권리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만 18세 이상 투표하는 나라가 전 세계 232개 국가 중에 거의 뭐 90% 정도 많은 국가들이 투표권을 주고 그 중에 특히 이제 OECD 국가들은 이제 다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올해 처음 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왜 못했었나 이런 좀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그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이제 첫걸음 내디신 걸 정말 다시 한번 그 점도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많은 나라들 국가의 국민들이 만 18세 이상 되는 딱 18세 된 만 18세 된 분들이 갖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닌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라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까운 중국을 보면 아실 거예요. 중국은 인구가 뭐 13억인데 걔네가 투표권을 갖고 있진 않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거 영상을 갑작스럽게 만드는 바람에 뭐 나름 부족한 실력이지만 준비를 좀 하느냐고 시간을 보다 보니까 벌써 이제 지금 새벽 5시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옆에 중국을 보면 거기는 뭐 성인이 돼도 투표 못합니다. 무려 인구가 13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인도 있죠. 이 중국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투표가 그 자기 국민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만 18세 이상 분들의 그 투표권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해왔다고 그래서 그게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한 몇십억 한 10억 되겠죠 아무튼. 근데 그 사람들도 갖고 있지 못한 권리를 여러분들은 얻게 되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얼마나 참 귀한 기회입니까, 그죠? 그래서 참 뜻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본인들의 의견을 정리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학교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입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교육 자체가 사실 어떤 인간이 주체적으로 한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인이 돼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주입식 교육 요즘은 이제 많이 틀려졌겠죠. 저도 떠나온 지가 16년이 넘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들려오는 소식 보면 대부분 다 치열한 경쟁 아직도 이제 학교 간판을 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시에 다 매달릴 수밖에 없고 뭐 얼마 전에 드라마도 보니까 정말 참 살벌하더군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진짜 사실 자기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한 그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짊어갈 개인으로서의 어떤 좀 더 넓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생각을 또 다듬을 시간도 없었고 뭐 논술을 보긴 한다고 하는데 그 논술을 해도 사실 정해진 답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걸 배우지 스스로의 어떤 생각의 깊이를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 깊게 하는 이런 교육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런 교육적인 환경 때문에 사실상
정말 이번 총선을 임하시면서 많은 그 18세 이상 세고 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당황스러운 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19세든 20세든 아마 대학생 중에서도 또 심지어 성인 중에서도 성인들에게도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 얘기하는 뭐 가짜 뉴스도 많고 너무 정보가 다양해서 그 어른들한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상황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예, 다하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투표를 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면 여러분들 되게 기쁘실 거고,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당하는 건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큰 틀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틀을 결정하는 데서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좋을 거고, 안 되더라도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투표한 그 결과는 그 당선된 반대편에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견제구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누구를 찍든지 여러분들이 그 찍는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10일서부터 이제 사전 투표했죠. 요즘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투표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10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하고 이제 15일날 총선이 가는데, 아마 지금쯤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좀 뒤늦었지만 다시 한번 좀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강조해드리고 이번 투표와 관련해서 만 18세 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가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투표율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되게 높았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80%까지 가다가 지금 거의 이제 한 50%까지, 지난 대선도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 거를 보니까 뭐 선진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인 영국도, 의회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한 영국도 50%가 좀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60%, 일본도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랑스가 굉장히 높아요. 프랑스가 한 8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사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보다도 낮았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80%를 기록한 때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근데 현재는 지금 프랑스가 항상 높은 그 투표율을 보여주는데, 뭐 그와 비슷한 거는 이제 호주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한 90%가 됩니다. 이제 물론 이 호주하고 싱가포르는 다른 30개국을 포함해서 30개 국가가 이제 투표를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 정당한 이유 사유를 써야 된다거나, 이런 강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보니까 1999년에 한번 하려다가 국민 정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못했는데, 아무튼 30개국이 하고 있고, 그 중에 호주하고 싱가포르는 90%가 넘는데요. 호주는 투표 안 하면은 50불 벌금이거든요. 아니면 사유서 내야 되거나 50불. 근데 이 거의 90%가 넘는다는 건 상당히 놀랍죠. 근데 사실 그런 호주나 싱가포르의 90%는 저는 이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랑스의 80%입니다. 이 프랑스는 민주주의를 얻을 때 정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죠? 1789년인가요? 프랑스 대혁명. 뭐 그때 이제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네 민주주의를 얻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80%가 계속 그렇게 높은 참여율이 나오는 게, 이게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구나, 프랑스가 괜히 프랑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끔 했겠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진국인데 그럼 왜 투표율이 낮나? 근데 얘네는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계급 사회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걔네들이 나눠져 있어요, 많이. 엘리트 계급이 있고 미들 클래스가 있고 워킹 클래스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 테이큰이란 영화의 주인 리암 니슨이란 분이 보니까 노동자 계급 쪽 출신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국에서는 배우로서 크게 성공을 못하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역할, 특히 이제 뭐 귀족 역할이나 뭐 이런 역할은 그런 노동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연극을 좀 더 수준 높은 연극 교육을 받을 기회도 안 주고, 그런 그 좋은 배역에는 캐스팅을 안 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헐리우드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사실 그 독립운동할 때는 어떤 그 백인 위주로 해가지고 영국 식민지의 사람들과 과도한 세금 문제로 영국 정부가 싸워서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서부터 민주주의 한 거지. 그 이후에 어떤 그 국가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흑인 문제라든가 노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민주주의로서의 어떤 그런 그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거기는 사실 정말 그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 국민 투표를 봐도 그렇고 투표를 봐도 그렇고 사실 그 우리나라보다도 더 어떤 그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는 다른 나라들, 이제 호주는 이제 뭐 벌금 때리니까 내야 되고, 여기는 벌금이 되게 세거든요. 그리고 사실 직접 살아봐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민주적인 어떤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어떤 그 또 권리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보면은 사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그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투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투표율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봐라 18세 애들은 뭐 생각이 없다 뭐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얻으신 권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분들도 계속해서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정착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은 그 정치인들에게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가 좀 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데 어떤 큰 계기가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만 18세 새로운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했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시기인 만큼 지금 뭐 사전 투표율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다행이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직 15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 중국의 어떤 수조 원 가진 부자도 투표권은 없어요. 그냥 공산당에서 지네 파끼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못 가진 권리를 여러분들이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후보를 찍든 그건 여러분들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부모님들하고 많이 이제 상의를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 시간이 되시면 잠깐이라도 이러저러한 양쪽의 의견, 여러 의견을 가능한 한 좀 많이 취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수행 없는,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뭐 후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남은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그러니까 투표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 사심을 사실 이제 드러낼 때가 됐어요. 사실 이제 좀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도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많으니까 유튜브 통해서도 이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쪽 뭐 좌파나 우파 양쪽에서 참 선전전 많이 합니다. 선전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향이 이제 좌파입니다. 흔히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좌파예요.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왜 민주당을 지지하냐면 거기에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인들이 좀 더 많습니다. 예, 다른 어떤 당보다도 국민을 무서워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았었고, 예, 그리고 그 돌아보시면 다 뭐 역사를 보시면 다 아시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 18세라도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 18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거권 달라고 해서 옆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은 당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봐왔었고, 물론 이 지금 이제 흔히 뭐 우파 쪽, 뭐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분들 얘기도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로남불이라든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 조국 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뭐 내로남불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얻으셨을 거예요. 이 권력층의 자녀만 되고. 근데 그거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파들도 인정해요. 내로남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건국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생긴 문제예요. 친일파가 미군정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그대로 수되면서 기득권이 되면서 벌써 첫 단추가 우리나라 잘못 껴졌어요. 출발 자체가. 여러분들 왜 대학이 그렇게 70% 우리나라 학생들의 70%가 대학을 갈 수 있게 된지 아십니까? 대학을 못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 이게 배우고 뭐 사자를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자만 못 달면 내가 잘못해도, 내 자식이 잘못해도 상대방이, 권력층의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나랑 우리 애랑 시비 붙어서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항상 불이익이 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친구가 뭐 형사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가 있어야 돼. 친구 중에 3명이 그런 친구가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좀 먹고 살 수 있다. 대학을 가서 사자를 달거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어떤 올바른 인간보다는 상아탑이라고 해서 막 소 팔고 뭐 땅 팔고 논 팔고 야구르트 팔고 서울우유 팔고 아줌마들 나가서 어머님들 나가서 보험 설계하고 부업하고, 예? 지금은 유치원에서 무슨 수학을 배운다면서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게 어디냐? 지금 내로남불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파도 좌파도 인정한 대로 모든 정치권인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잘못돼서. 근데 그거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쪽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을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변론 아닌 변론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이 뭐 저기 교육과 관련된 문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향 평준화 한다고. 근데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이 건국 때부터 벌써 나라의 어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나라의 어떤 그 시작 자체가 벌써 그렇게 첫 단추가 잘못 껴서 계속 기득권이 계속 자기네 권리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교육 자체가 사실 그래서 입시가 치열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 문제는 지금 계속 해결되는 과정이지, 지금 당장 뭐 이 정부도 그런 혼선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해결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투표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투표장 가서 선택을 하고 계속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데모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뭐 4.19라고 역사책 보시면 그때도 학생들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충분한 자격이 돼요. 여러분들 투표권 있으면 투표권 없어도 데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권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지하지만 그 중에도 민주당 중에도 잘못한 사람이 많이 있고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질책을 따갑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문제, 뭐 경제가 무능하다 또 우파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호주 달러가 한국 원에 비해서 되게 싸요. 제가 거의 이민 올 때랑 뭐 1,000원에 700원? 근데 호주가 선진국이잖아요, 한국보다. 근데 그냥 뭐 다른 것보다 다 단순 비교해도 한국 이 대상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호주보다 더 비싸요. 예, 그죠? 호주에서 돈 벌어서 한국 보내면 참 이게 무슨 동남아에서 한국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어 가이드 한다고 그랬죠. 아니 이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뭐 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 경제는 맨날 어렵대 오시는 분들이 참 한국 힘들어요. 뭐 근데 해외여행은 엄청 많이 와.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객관적으로 궁금한 게, 야, 아니 나라는 거의 뭐 넘어가고 지금 뭐 또 우파들은 뭐 공산화가 될 거다. 문재인 정권이 공산 정권, 어? 뭐 이번에 총선하면 개헌을 해서 헌법을 개헌을 해가지고 나라를 북한에 바칠 거라는 아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예? 나라도 불안하고 안 좋은데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가고, 예. 일본은 뭐 수백만씩 가고, 물론 어렵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세계 경제라는 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경쟁 많이 하시죠. 학교 입시를 위해서. 그건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그 와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위치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단순간에 지금 이 사람이 와서 한 2년 뭐 한 중간 넘었는데 뭐 망했다? 저는 그걸 평가할 만한, 판단을 내릴 만한, 여러분들한테 이 경제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지식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선에서는 나라는 힘든데 이렇게 해외여행은 왜 많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말로 그냥 말씀 마무리하고요. 갈무리하고, 그 다음에 외교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사 보셔서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진단 키트 기술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를 구하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국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국뽕이라서 얘기 안 하고 그거 보내면서 우리나라한테 지금 해외 교포들 우리나라로 다 불러들인 거 아시죠? 그 진단 키트 갖다 주고 그 대가로 국민들을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데려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걸 또 취임식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겪은 정부 중에서는 어렸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제가 대통령을 겪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의식이 좀 들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예, 이때가 가장 특히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은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야,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우리 국민을 보내, 이렇게 떳떳하게 어떤 그 딜을 하는 이런 상황은 전 처음 겪습니다. 예. 이건 없었어요, 이런 거.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해외에 몇천 킬로인 줄 아세요? 굉장히 멀잖아요. 거기서 6명 보내고, 어디서는, 예? 뭐 일본 애들도 심지어 같이 데려와.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데도 일본 애들까지 데려옵니다. 이게 무슨 오지랖인지, 걔는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외교를 보면 해야죠. 어차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상황을 안 볼 수 없고,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율을 해 나가면서 그거는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이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 정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지금 호주는 꼼짝 못 합니다. 지금 못 나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지금 나가시잖아요. 상당히 발전된 사회에 사시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지금 반대되는 우파 분들이 제시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변론 아닌 변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전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제 의견의 허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현 민주당을 지지자로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중국의 재벌도 갖지 못한 투표권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투표율이 우리의 또 미래를 또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자료가 될 것이다 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좀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멜번의 풍경 14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